나는 왜 선택이 두려울까? 점심 메뉴 하나 고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직하고 싶은데 지금 떠나는 게 맞을까?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입을지, 어떤 커피를 마실지, 어떤 경로로 출근할지 등 작고 사소한 결정부터 진로나 인간관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선택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택이란 것이 마치 시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신중하게 고민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택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1. 결정장애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불안의 또 다른 이름. 사람들은 흔히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을 보고 성격이 우유부단하다거나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정장애는 그런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장애는 불안, 완벽주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자기 신뢰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힌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을 앞둔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다른 선택이 더 나았던 거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이러한 불안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미루기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더 깊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후회를 피하려는 본능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은 후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행동 후회와 비행동 후회입니다. 행동 후회는 내가 왜 그걸 했을까라는 후회입니다. 반면 비행동 후회는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행동 후회가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행동 후회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동 후회를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내 탓이라고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대신 결정해 주길 바라고 상황 탓을 하며 결정 자체를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그 후에는 때로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3. 뇌는 본능적으로 선택을 피하려 한다. 뇌과학의 시선.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피하려 한다고요. 왜냐하면 선택은 뇌에게 부담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뇌의 전전두엽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부위는 복잡한 사고, 판단, 논리를 담당하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또한 선택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선호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뇌는 가능하면 과거의 경험이나 익숙한 패턴을 따르려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곧 낯설고 위험한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손실을 특히 두려워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는 사람이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서 받는 심리적 고통이 2배 이상 크다는 이론입니다. 즉 선택을 하면 하나를 얻는 대신 다른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죠. 그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4. 현대인의 선택마비 현상.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멈춘다. 예전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진로, 한정된 직장, 주변 반경 내에서의 인간관계. 우리는 주어진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정보를 접합니다. 수많은 옵션, 무한한 가능성, 다양한 인생의 형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선택을 잘하는 능력도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오히려 결정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너무 많은 비교, 너무 많은 가능성, 너무 많은 후회의 여지. 이 모든 것이 뇌를 과부하시키고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회는 지나가고 우리는 또 다시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1. 선택보다 방향을 먼저 정하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직장이 더 좋을까? 저 직장이 더 안정적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방향이 정해지면 선택은 목적을 향한 수단일 뿐입니다. 방향 없는 선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선택이 힘을 갖습니다. 이 작은 선택부터 연습하라. 거창한 결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점심을 내가 직접 고르고 옷을 스스로 정하고 주말 계획을 내가 먼저 제안해보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결정을 내리는 근육이 길러집니다. 작은 결정에도 익숙해지면 큰 결정을 할 때도 덜 두려워지게 됩니다. 3.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점짜리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결국 지금의 나에게 더 적합한 것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미래에도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후회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후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후회를 피드백으로 받아들여라. 후회는 우리의 감정 중 가장 불편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았다.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6. 선택은 나를 만들고 후회는 나를 성장시킨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내가 됩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지만 나답게 사는 선택은 분명 존재합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을 통해 나를 계속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선택, 그것이 당신을 더 나답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